그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대로 발휘하는 거. 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엄마랑 뭘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누가 돈 내요? 어머님이 내잖아요. 네, 저 집 딸들은요. 저 딸들이 내요. 김밥도 먹고 그걸 이제 엄마가 우리가 놀러 가는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은 우리가 사겠습니다. 그런 딸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딸들이 용돈 모아서 또 외부에서 저런 활동을 통해서 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노력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결핍을 느끼게 해주려면 해달라는 걸 즉시 안 해주면 됩니다. 해주지 말고 선을 그으면 됩니다. 내가 뭘 필요한다고 하면 필요하구나 하고 선을 그십시오. 시간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고마운 줄 모릅니다. 매달 지금 이렇게 부자세를 해요. 둘째 주 토요일날 저녁 때 하는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부모님들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이 꼭 뭐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라는 법은 사실 없죠. 네. 우리 애를 우리 애답게 키운다면 그게 잘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서 엄마가 남을 보면 주입을 하게 된다. 맞아요. 비교를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그 기대치를 주입하죠. 그러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든 그는 그의 길. 그리고 우리 애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 애들을 잘 키우는 방법들을 하나씩 여기서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잘 오셨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보여드렸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203회니까 오래 했죠. 그죠? 이거 이제 횟수를 제가 쭉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네, 또 옛날처럼 오프라인에서 또 모일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치동에서 모였죠. 네, 매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때 그 횟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주제를 좀 하나씩 정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생각을 한다는가? 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 생각은 언제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낮에 낮에 뉴스예요. 낮에 사진인데, 네, 오늘 많이 왔죠. 네. 오늘 고깃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는. 정말 잘 먹더라고요. 네. 정말 잘 먹고. 네. 우리 여기 이종섭님, 애들 넷 다 왔고요. 네. 여기 우리 혜연 씨도 성재랑 오셨고, 이 집도 할머니와 함께 애들이 오시고, 많이 왔습니다. 예, 여기 이 고깃집 하나 그냥 다 전산해서 아침 11시부터 시큼 먹었죠. 그죠? 예. 끝나고, 피드백도 이렇게 했어요. 예,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8월 달에 SPL이 끝났죠. 예. 8월에 SPL이 끝나고, 8월, 9월, 10월, 3개월 됐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이 아이들이 목표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영상으로 오늘 다 찍었거든요. 3개월 전에 목표는 무엇이고요?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 건 무엇이고요? 이 3개월 목표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건 무엇이고요? 내가 3개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고요? 됐죠?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이 있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 교훈은 모두 해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3개월 정도면 어때요? 습관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습관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 진희 씨가 말씀하신 막내 다경이가 갑자기 어디 갔지 얘가? 얘인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 예. 있구나. 다경이. 예. 얘가 지난 8월 달에 끝나고 3개월 동안 카페에 피드백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렸어요. 오늘 아까 우리 어머니가 놓치고 얘기 안 하신 게 많죠? 그죠? 매일 꾸준히 올렸어요. 몰라요. 그게 오늘을 위해서 올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성실함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3개월이라는 목표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고 뭐예요? 습관이다 하는 거죠. 성적보단 습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의 긴급한 질문에 대해서 주제를 좀 삼았거든요. 여러분 잘 오늘 들으시고요. 어느 쪽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은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긴급한 질문들은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편성. 무슨 말이냐면, 긴급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라고 특별하게 할 게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특별하게 봐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뭘 한다고, 혼자 뭘 한다고, 학원이나 가야죠.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그리고 학원 보내는.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 대해서 보내라 말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SPL하고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가 대치동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치동에 가보면 거기 한티역이라고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입구 들어갈 때부터요. 엄청난 학원 광고들이 질비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학원 광고가 아니라 강사 홍보입니다. 강사 광고. 서울대 나왔고요. 수학과 나왔고요. 뭐 했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고요. 스카이대 갈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강사는 대부분 다 국공립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많고요. 이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이거는 제 직업 입장에서 기업을 컨설팅하고 기업의 인재를 구하는 제 입장에서 이 학원 강사하는 친구들이 가야 할 곳이 대치동인가? 아니면 정말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노벨상이 없잖아요. 그죠? 예. 노벨상이 없는 이유도 간단해요. 똑똑한 애들이 다 대치동으로 빠지고 목동으로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편적인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급여예요. 급여가 대치동의 강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그 일은 일시적이에요. 한 35세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부 다 학원 강사로 빠지는. 여기서 계속 몸값을 올려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원으로 모으니까 뭐가 많아졌어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공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이한 현상이기도 해요. 이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은요, 시진핑은요, 중국에선 법적으로 학원이 없습니다. 과외하면 철창갑니다. 사교육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입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 이걸 비교하게 만드는 마케팅은 아주 안 좋은 마케팅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위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어디 다닌다든가 불안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 마케팅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학원들이 많아지게 되고 학원들이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학교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의 교사들이요. 명예퇴직을 할 사람들이 지금 70%에 가까이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사를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룰 세 가지의 긴급한 질문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나왔던 여기 이제 독서 모임이에요. 예. 독서 모임 끝나고 제가 잠깐 찍자고 해서 이렇게 셋이 찍은 겁니다. 얘가 윤서고요. 얘가 스폰지 같은 애고요. 다경이가 이제 우리 행복 뭐라고 했지? 행복 바이러스? 네. 맞아요. 둘이 잘 웃고요. 잘 먹고요. 아주 너무 잘합니다. 윤서는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굉장히 잘합니다. 중3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했었던 고등부 열정 캠프에 왔어요.
사실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등부 열정 캠프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얘를 보니까 얘는 중학교에 끼면 안 돼요. 껴도 안 되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등부 캠프에 뗐어요. 그랬더니요 1등이에요. 어느 고등학생보다 탁월합니다. 성실한 과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질문 너무 잘하고요. 강의 너무 잘 듣고요. 진짜 스폰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저는 이게 부모님의 유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잘 사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주어진 것. 그러니까 윤서는 태어날 때부터 스펀지였죠.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선택한 거에 대해선 책임지기예요. 뭐든지. 내가 그 집의 딸로서 태어난 건 주어진 거죠.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선택한 것들은 뭐죠? 내가 거기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거, 내가 뭐 하기로 선택한 거, 이거는 정말 선택한 건 책임지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다리기예요. 기다리기.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핍, 간절함,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기예요. 근데 기다릴 줄 모르는 부모 밑에는 아이들도 기다릴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뭘 해도 사달라고 그래요? 요구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 아, 네가 이렇게 갖고 싶구나. 공감. 그래.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라고 했으면 생각하는 게 옳죠. 그 외에 다른 행동은 없습니다. 어디서 생각하라고? 이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해보고 책도 좀 찾아보고 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다른 애들이 사실 아까 태블릿 샀다고 그랬죠? 예. 이게 뭐 집이 좀 뭐 먹고 살만해서 태블릿 쭉뚝딱 사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저 집이 무슨 태블릿 사줬더니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을 땐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100% 윤서는 이 태블릿을 본인의 돈으로 샀을 경우에 아마 시집갈 때까지 쓸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줘볼까요? 아마 그 다음 버전 나오면 바꿔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예요. 뚝딱 바꿔주면 걔 망치는 겁니다. 걔는 그거 귀한지 모릅니다. 모르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다녀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일날, 내일 주일이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 앞에 이제 대치동 그 골목에 이제 학원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차가 막혀요. 근데 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학원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 애들이 학원을 가는 건데 왜 길이 막혀요? 부모들이 학원을 다 데려다 줘요. 그러면 애들은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쓰레빨 질질 끌고요. 뒤에서 내립니다. 어깨는 쭉 쳐지고요.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학원으로 갑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걔네들 간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학원 가서 뭐 할까요? 불보듯 뻔한 거죠. 걔는 멍 때리고 앉아있을 거고요. 학원 강사는 연락에 강의를 할 것이고요. 시험 본다고 압력을 넣을 것이고요. 스카이대 간다고 막 협박을 할 것이고요. 얘는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나서 대학을 가겠죠? 그럼 대학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또 다녀야 됩니다. 왜요? 전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촌에 있는 대학교 전공 학원은요. 공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 그 학원비 누가 내야 됩니까? 부모가 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부모가 내야 되죠? 20살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한 대학이에요.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책임져요? 안 져요? 책임 안 지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궁리가 있어야 됩니다. 궁리.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궁리해야 됩니다. 근데 궁리할 여력 없이 학원을 뺑뺑이 돌리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한 우리 윤서 엄마가 애들을 너무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책 읽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책에서 질문을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긴급한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이거는 아까 그 간절함과도 좀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라는 게 뭐죠? 오늘 SPL 3개월 캠프 온 친구 중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너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공부란 무엇입니까? 일단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성적과 다르다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야지. 이거는 어떤 거죠? A를 넣으면 B가 나와야지. 이걸 배웠으면 다 틀리지 말아야지.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성적과 똑같은 일원화를 시키니까 공부를 해서 성적을 높일 확률이 없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얘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어차피 해도 엄마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는 뭘로 한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건 공부는 뭐라는 거죠? 공부는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공부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수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거의 없죠. 그죠? 공부는 목적이다. 왜요? 너 스카이대 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럼 스카이대는 내 삶의 목적인가요? 그럼 그 대학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도 되나요? 네.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공부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에 대한 목적이 없고요. 공부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비싼 학원에 보내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영어 공부하는 얘기 하셨죠? 그죠? 예. 영어 공부를 시키는 가장 좋은 거는 문법이 아니고요. 저는 좀 여유가 되면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영어를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가서 답답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간절함을 느끼겠죠. 그죠? 공부를 정말 안 한다면 만약에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 아마 돈만 나가고 비용만 들고 공부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혀 공부를 안 한다면 한번 내버려 둬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함으로써 당하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 문제, 본인이 공부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물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초는 엉덩이입니다. 우리 아까 설명하신 윤서 엄마가 잘한 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다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앉아서 뭔가를 보는 습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놔야 됩니다. 제가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텔레비전을 줄이거나 끄거나 그리고 소파를 없애고 거기에 뭘 두라고요? 거기에 식탁을 두라. 그리고 그 식탁 위에서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든 얘기를 하든 뭐예요? 엉덩이로 붙여있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간식을 주더라도 거기서 주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들이 참 많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드리니까요. 그때는 애들이 힘이 없죠. 그러니까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사춘기 들어가고요. 고등학생 되면요. 걔 공부 안 합니다. 아니,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나 학원 보냈어도 나 이거밖에 못하잖아. 엄마 책임이야. 그럼 왜 엄마가 그걸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해요 라는 기준은 얘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SPL에서 아이들 셀공이라고 하죠. 셀프 공부하는 시간. 이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죠. 혼공입니다. 그런데 방에서 공부하게 하지 말고 어디서?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서? 탁자에 앉아서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책을 읽든지 신문을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게 셀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좀 지나면요. 이 아이는 집 방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식탁에서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부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거죠. 공부가 더 재밌는 거는 너무 많죠. 사실 스마트폰을 사준 이후부터는 얘가 공부보다 더 매력 있는 게 더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이 식탁에서 볼 것, 엄마랑 같이 볼 것, 뭔가를 보고 함께 얘기할 것, 이런 엉덩이를 습관화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할까. 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10분이라도 이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놀아도 돼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이 10분 동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중학교 2학년 여성인데 SNS에 빠져서 페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지금 신용카드를 내려면 제가 알기로는 만 19세가 되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법으로요. 청소년들이 SNS에 가려면 이 신용카드 나이에 돼야 SNS에 가입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뭐가 바쁜지 이것보다는 이 안중보다는 다른 게 더 심하죠. 예. SNS에 얘가 빠져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SNS에서는요. 아무도 자기를 욕하지 않습니다. SNS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 댓글, 소통 너무 신기한 거예요. 특히 아까 그 비교, 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온라인이라면 이게 온라인이에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과연 이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SNS를 하라 마라가 아니고요. SNS에서 얘네들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언제 부모가 얼굴 마주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페인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만약에 셋이 있어요. 셋이. 그러면 셋과 부모가 이렇게 대하지 말고요. 무조건 1대1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외부에서. 핸드폰 잘 안 되는 캠핑 가면 더 좋죠. 예. 가서 1대1로 앉아서 공감되는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고등부 캠프에 나왔던 여자애인데 예뻐요. 그 얘가 SNS를 하는데 인스타를 하는데 잘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 살아요. 이유는요. 부모보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가 더 많아요. 얘가 이제 옷을 입고 찍고 올리고 밑에 뭐라 그래요? 이뻐요, 뭐 이뻐요. 그 얘기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부모님은 얘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통화할 때 그랬어요. 얘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가 이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 어머니 하는 말. 이뻐야 이쁘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얘는 계속 이 SNS에 빠지지 않겠어요? 얘를 건져내는 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가? 일단 부모부터. 엄한 사람들이 댓글 다는 사랑의 댓글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예, 거기에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카톡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인스타죠. 인스타나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하는 곳에 공감 가지 않도록, 귀 기울이지 않도록 오프라인에서 부모님들이 더 많은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게 뭐죠? 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좀 봐요. 제가 저 때문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례가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주례를 하든지 똑같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제 주례사의 첫 번째. 혹시, 네, 여러분들 자녀들, 네, 예, 이내가 결혼하면, 네, 저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 부르시고, 예, 똑같이 내가 주례 부탁하면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물어봐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만났죠? 어떻게 만났냐면 두 사람은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누구를? 신랑은 여사친을, 신부는 남사친을 정리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죠.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정도 되면 부모의 관계도 정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 일어나십시오 그래요. 그럼 다 일어나요. 선서하시라고 그래요. 무슨 선서? 얘들 집에 안 갈 것, 얘네들 전화도 안 할 것, 얘네들 찾지 않을 것, 끝까지 정리할 것. 그래야 이 둘의 만남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해야죠. 언제 행복해요? 언제 행복해요? 남편이 나한테 잘할 때 아니에요. 언제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행복하면, 신랑이 행복하면, 신부가 행복한 겁니다. 신부가 행복하면, 신랑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대단히 상대적 관계에서 나옵니다. 상대적 관계에서 나온다. 그게 행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 사랑해야 돼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때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평소에 사랑할 필요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만. 두 번째는 언제 사랑해야 돼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만 사랑하면 돼요. 세 번째는요,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입니다. 이때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저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한다는 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겁니다. 왜 SNS에 빠졌는 줄 아시죠? 그 사랑해야 될 이유를 부모가 찾지 못하다 보니 얘는 쉬운 사랑과 쉬운 공감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S에 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남자친구 사귀겠습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이유를 아시겠죠? 이 SNS에 페인이 되잖아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감각을 잃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모 마음 전혀 모르는 고등학생입니다. 사춘기죠? 사춘기가 지났죠, 이 정도면. 사춘기가 지났어야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요. 학원에 가서 어느 대학 가야 된다. 학교에 가서 몇 등급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성적의 기준을 삼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치관이 성적이 됩니다.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엄마는 왜 전문대 나왔어?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엄마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못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그 말에 자괴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부모는 말이 됩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성적, 공부 다 뭐예요? 이거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네가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뭐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만들어내지 않고 이걸 없는 상태에서 누구보다 공부 잘하게, 누구보다 성적 좋게, 그럼 얘 평생 가치관이 이게 돼요. 그럼 얘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요, 본인이 만약에 좋은 Y대를 나왔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Y대 밑에 나온 친구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때요? 얘 가치관은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올바르지 않는 가치관을 쓸데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부모들이 거봐,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 가라는 거 아니야? 이런 동기부여는요, 거의 제가 볼 때 일제시대 때의 동기부여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니? 그리고 과정에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에 우리는 칭찬을 둬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요. 어떤 분은 과정이 올바르면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죠 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인간처럼 안 보여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면 다 매출이 오릅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왜 전혀 모르냐고요? 간단해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70 정도 되시는 어떤 사장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거는 이분이 바쁜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바쁘게 사시는 이유가 손자를 본대요. 근데 이분이 70인데 호래비세요. 혼자,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손자를 본대요, 하루 종일. 왜 그렇게 됐는가? 그때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이야. 결혼했는데, 나 결혼하기 싫었는데 아빠가 하자고 했으니 애를 낳으면 아빠도 날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거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행복합니까? 그죠? 이거는 이 아내가, 이 딸이 아빠에 대한 감사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외국계 회사에 다닌대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런 태도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으로 외국계 회사 다니는 거 옳습니까? 우린 이런 거에 단호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태도가 안 좋은, 진짜 부모에게 욕설을 하지 않나, 거의 반폭행을 하지 않나,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들지 않나,
나는 이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자. 네, 수능 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수능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20대 되면 정신 차릴까요? 이렇게 20대 가고 대학 가면, 그동안 엄마한테 막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좋은 대학에 보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엄마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때는 완전 남이에요. 물론 좋은 데 보내서 이 부모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와 가치관이에요. 이거 완전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스카이 깡통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건 최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평가하면 안 되고 과정에서 올바른 게 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좀 세팅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살아온 걸 조금 바꾸셔야 되고요. 거기서 좀 생각을 통해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1월 달에 캠프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상담회를 할 거거든요. 제가 문자를 드릴게요. 12월 달에 제가 토요일하고요. 일요일은 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을 좀 상담해드리는 시간으로 하려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진단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과 좀 소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면 이렇게 캠프에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하고요. 우리 주영이 선생님과 같이 합니다. 매주 월요일 3번 하고요. 고등부 열정 캠프는 1월 11일 토요일 2주간 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대 캠프 하고요. 제가 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는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할 것인가. 두 번째는 목표 관리입니다. 목표 관리. 목표는요, 성적이 아닙니다. 목표는 뭐죠? 과정입니다.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 좋은 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행복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우리 캠프의 핵심입니다. 자, 긴급한 질문에 대한 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을 좀 설계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네. 식탁이라든지, 아까 도서관이라든지, 예. 이런 환경을 좀 설계해서 아이들이 책과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그거는 성적과 상관없이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맞아요. 자녀들을 신뢰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공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Yes and but. 너 이거는 참 잘하는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좋아요. 늘 yes and but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결정, 기록 공유, 시간을 결정하세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기록을 공유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린 집 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집에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루의 계획들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화이트보드에 쓰도록.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하루를 잘한 것들에 대해서 글을 좀 달아주는 것. 게임을 했어요? 게임 했어요. 좋아요. 게임 몇 시간 했는지 적어 놓는 것. 애들이 이거 잘 모르고 게임하거든요. 그죠? 예. 혼공을 위한 혼생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둬야 됩니다.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건 학원을 시간대별로 타이트하게 뺑뺑이 돌린다? 아무 공부 안 됩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오르는 경우는 그 선생이 기출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 최상으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딸딸딸 외워서 시험 공부한다면 그거 자기 실력일까요? 저는 자칫 도둑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끙끙대는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를 좀 만나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멘토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윤서 어머니도 다른 분들 많이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자꾸 만나게 중요하면 좋아합니다. 사실 부모의 말은 코로도 안 들을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폭이 넓어지겠죠. 제가 우리 딸이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처음부터 유튜브 하라고 그럴 땐 코로도 안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독서 모임에 오재철 씨라고 사진 기자인데 여행 쪽 사진 기자예요. 그분이 무슨 행사할 때 한번 가서 이분을 만나라. 그랬더니 투덜투덜대고 짜증을 내고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오재철 씨가
우리 딸하고 그 친구를 딱 보더니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야, 너도 유튜브 해라. 이거 한마디에 얘네들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 기대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12월에 무료 상담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거 신청하세요. 네. 신청하시는 건 오늘 저한테 문자 받으셨죠? 그 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12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시간 있죠? 그래서, 어느 시간,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하고 대화를 좀 잘합니다. 그 대화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얘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드렸던 3가지 질문이 긴급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생,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 지금 저한테 교육받는 어떤 대전에 계신 사장님은 원래 이제 지금 1인교육 교육을 받지만 원래는 자녀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자녀가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가기 싫대요. 이 엄마는 난리를 피다가 선을 걷어요. 걔는 걔 인생이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그래서 결국 중학생은 자퇴를 했어요. 그럼 집에서 요즘 뭐 하나? 얘가 이제 엄마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그랬더니 혼자 밥 해 먹고, 밥 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밥 해 먹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집에 그러고 있어요. 예. 지금은 용돈을 좀 주는데, 고등학교 나이 때면 주지 말라고. 나가서 알바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어때요? 그건 손해죠. 그때는 어때요? 선을 그어야 됩니다. SNS에 빠진 자녀, 너무 그걸 막 뺏고 깨고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누군지도 모르는 댓글에 그 오빠나 아저씨들이 주는 댓글에 연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눈에 보이는 아저씨나 오빠가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이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너 그것도 잘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고마운 줄 모르고 막 대드는 고등학생. 그죠? 걔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만만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막 해줘도 이 아줌마는 내일도 나를 밥을 줄 거야 이거예요. 이 생각에 엄마가 왜 가정부로 전락이 돼야 되죠? 그랬대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그렇게 대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개를 숙이고 배꼽을 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은 안 쓰면 없어지는데 쓰지도 않는데 없어지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배꼽이에요. 배꼽은 왜 안 없어질까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배꼽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엄마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애들이 다 배꼽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고개를 숙여라 그 얘기예요.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 내가 보인다. 근데 그 배꼽이란 존재가 참 희한한 게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외과 전문인데 사람이 흙에 넣으면 썩잖아요. 다 썩고 맨 마지막에 썩는 스킨이 배꼽이랍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배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도 다 없어지고 배꼽이 마지막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너무 귀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게 자랐다면 부모들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조금 주고자 하는 걸 좀 숨기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오셨고요.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진 하나만 찍고 끝낼까 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자, 지금 들으셨던 분들 카메라도 좀 열어주시고요. 오늘 들으면서 뭐가 좀 기억이 남으세요? 기억이 남는 거 오늘 줌 링크 받으셨던 카페 주소 있죠? 예, 줌 링크 받으셨던 카페 링크에 한번 한 줄씩 한번 남겨보시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관점은 부모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사회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20대, 30대에 됐을 때 좋은 태도와 좋은 가치관과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애가 나이가 먹고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40대 솔로 백수 집밥을 먹고 집에서 백수로 사는 애들이 12만 명이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70대입니다. 70의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교훈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해드린 북특강 방에선 매일같이 아침에 독서 모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저녁 때 북특강도 하고요. 이렇게 세미나도 하니까 그 톡방에는 다른 광고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거기 있어서 보시면서 다른 혜택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